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좋은 연애는 인간을 성장시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그 행복한 정도가 너무 큰데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외롭게 느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별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어떤 좋은 만남들, 좋은 연애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으로 남아 있어서 나에게 인격적인 성숙의 어떤 자양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블로그 글에서 본 내용인데 굉장히 감명을 받고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한 거에 대해서 보통 굉장히 슬프고 좌절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 사람과의 만날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세계가 나에게도 좀 남아 있어서 그게 좋은 영향이 될 때도 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서 그 세계가 상대방의 세계가 나에게 남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돌이켜 보면은 특히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 어떤 그런 사람의 좋은 점들, 배울 만한 점들, 존경할 만한 점들을 저도 모르게 흡수해서 저에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제가 받은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 어떤 용기나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그냥 단순히 칭찬으로만 이루어진 자존감 말고 좀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저에게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는 사실 타고나기를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그 MBTI에서 항상 NF는 고정이고 그중에서도 TF 성향에서 F가 극도로 F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T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냉정한 사람, 난 저런 사람 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T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쁘다고 단순하게 여겼던 조금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만난 분들은 공대 쪽이나 아니면 이과 쪽 사람이어서 T인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의견들을 내는 거죠. 저는 어떤 사건을 보고 감성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상대방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와의 그런 의견이 격차가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게 다툼이 될 수도 있긴 했는데 들어보니 그 의견도 일리가 있고 그런 관점이 분명히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면들을 좀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저는 원래 엄청 감성적이고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성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기르게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균형이 잘 맞춰진 느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났더라면 알지 못했을 그런 세계 관점들을 기르게 되었구나. 그리고 저는
한 사물을 볼 때, 한 현상을 볼 때 단순한 한 시각으로만 보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훨씬 넓어지고 굉장히 저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지금은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있는 게 외롭지가 않다고 느끼는 게 나는 그냥 지금 혼자 있을 뿐이지 나는 혼자 있는 게 나의 선택이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언제든지 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좀 자신감? 확신이 있어서 나의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나의 선택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떤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전혀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동안의 어떤 좋은 연애에서 충분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경험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성적인 면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만나면서 덕분에 뭔가 감성적인 면이 많이 발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갖지 못하고 있던 것들, 서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진짜 연애할 때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깊은 생각을 나누는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가족이어도.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연애에서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길러지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는 좋은 사람이어야겠죠. 요거를 약간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담가를 우리가 상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담을 해주는 과정을 깨끗한 거울을 비춰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어떤 한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뭐 부모님이든 뭐 할머님이든 주 양육자, 주 보호자겠죠. 그래서 그 주 양육자가 만약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른이었다면 깨진 거울로 아이를 계속 비춰주는 거라고 우리는 비유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거울로 이렇게 자신을 보면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잖아요.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비추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추는 어떤 그 모습이 깨끗하다 보니까 나를 깨끗하게 자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좀 힘들게 한다면 깨진 거울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진 거울로 보면은 멀쩡한 얼굴도 못나 보이고 깨진 거울로 보면은 뭐 멀쩡한 모습들도 다 울퉁불퉁 삐뚤빼뚤 보이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되면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나 이상한 사람인가 삐뚤빼뚤한 사람인가 여기가 깨지고 모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비유로 드는 건데 그래서 상담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모의 어떤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깨진 거울을 자신을 비췄던 사람들이 온 경우에 상담가는 부모의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제 역할을 다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울이었던 모습으로 비춰주는 경험을 상담가가 깨끗한 거울로 계속 다시 비춰주는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리 상담을.
근데 제가 그거를 학부 때 딱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굉장히 감명 깊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만났던, 건강하게 연애를 했던 시점이 딱 그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이 자존감도 높고 엄청 건강하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조금 굉장히 깨진, 저희 부모님이 막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계속 깨진 거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연인이 그 상담가 역할을 해준다고 느꼈어요. 건강한 연인이라면. 왜냐면 제가 깨진 거울로 자꾸 난 여기가 못난 사람 같고, 난 여기가 이래서 자신감이 없고, 난 여기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건 깨진 거울이라 그래. 깨끗한 거울로 보여줄게 하면서 계속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네? 하고 비로소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울로. 그래서 나 이렇게 깨지지 않은 사람이구나. 깨끗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를 좀 길게 하는 편이라 몇 년 동안 이제 그거를 깨진 거울을 보지 않고 깨끗한 거울로 보다 보니까 저절로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꼈고,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자존감이 높고 심리 상태가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래서 좋은 연애는 확실히 인간을 성장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20대 초반에 조금 아팠었어요. 처방받은 약물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였어서 먹었었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모공이 다 완전 모든 모공에 다 막 피부 트러블이 엄청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래 피부가 되게 좋았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아프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강박 같은 게 살짝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너무 싫어, 제 모습이 너무 싫고 못나 보이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지금 건강하지만 그때 약하고 이랬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약하고 피부도 손이 많이 가고 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가지고 이거 그때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친구들 다 감탄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예쁜 꽃이 손이 많이 가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건강하게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의 어떤 뭐 타고난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면들을 잘 발견해주고 발전시켜주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좋은 연애라는 건. 반대로 좀 나쁜 연애라는 건 그런 거겠죠. 내 자존감을 자꾸 갉아먹고 나에게 어떤 모난 점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연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는 분들이 저보다 좀 어리시고 나이가 아직 젊으시다면,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싫어지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헤어지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게 너무 좋아도 빠르게 헤어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의 연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20대 초반은 저는 제 2의 사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성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때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시고 좋은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성숙도도 달라지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어릴 때 만났어도 상대방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같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좀 미성숙하거나 어리거나 철이 없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이러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향평준화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안정형을 만나면 회피나 불안형도 똑같이 안정형이 되지만, 회피형을 만나면 불안형이 상대방이 되고, 불안형을 만나면 상대방이 회피가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하기도 하죠. 근데 좋은 연애를 한 경우에는 확실히 인간을 성장시키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뭐 착하고 다 받아주고 이런, 그냥 그런 단순한 좋은 성격 말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은 연애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